마늘은 신이 내린 천연 치유제의 모든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건강 비결입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사는 88세 박순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생마늘 2쪽을 꼭 드십니다. 놀라운 것은 할머니가 70대 중반까지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후 혈압약을 끊고 혈당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마늘은 내 주치의야. 병원보다 더 믿음직스럽지라는 할머니의 말씀처럼 마늘은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건강을 지켜온 자연의 명약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지급했고 그리스 올림픽 선수들은 경기 전 마늘을 먹어 체력을 강화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산이라 부르며 몸의 양기를 북돋우고 독을 풀어주는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늘이 우리 몸에 어떤 과학적 효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현대의학과 영양학이 밝혀낸 마늘의 놀라운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먼저 마늘의 효능입니다. 첫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알리신입니다.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준수 교수팀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대 고혈압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는 매일 생마늘 이쪽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12주 후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mmHg, 이완기 혈압이 7.3mmHg 감소했습니다. 이는 일부 혈압약에 버금가는 효과였습니다. 이 놀라운 효과의 주인공은 바로 알리신-ALLICIN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마늘 속 알리인-ALLI인이라는 물질이 알리나아제-ALLINAS이라는 효소를 만나 알리신으로 변환됩니다. 이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톡 쏘는 냄새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몸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알리신은 혈관 내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감소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는 곧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천연항생제의 위력입니다. 알리신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의 세포벽과 세포막을 파괴하여 미생물을 사멸시킵니다. 특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위험위궤양 원인균, 대장균, 살모넬라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물론 독감 바이러스와 일부 항생제 내성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영국의 한 연구팀은 마늘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이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평균 63% 낮았으며 설령 감염되더라도 회복기간이 평균 3.5일 짧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셋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간을 살리는 해독제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기업 임원인 최민호 가명씨는 잦은 회식과 음주로 40대 중반에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금주와 함께 식이요법을 권했고 최 씨는 매일 아침 꿀에 절인 마늘 3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 수치가 현저히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늘에 함유된 유황화합물 설퍼 컴파운드는 간의 1단계, 2단계 해독 효소를 모두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글루타티온 주엘 UTATHIO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의 생성을 촉진하여 간세포를 보호하고 알코올 분해를 돕습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셀레늄 설리니엄과 게르마늄 GRMANIUM은 중금속 해독에도 탁월합니다. 수은, 납,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은 현대인의 몸에 서서히 축적되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 마늘은 이러한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킬레이션 CHELATION 효과를 나타냅니다. 넷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암세포와의 전쟁입니다. 암은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건강 위협입니다. 하지만 마늘은 이 무서운 질병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가 발표한 암 예방식품 피라미드에서 마늘은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식도암, 전립선암, 유방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늘의 직접적인 항암 메커니즘입니다. 마늘 속 다이알릴, 디설파이드 DIAELLYL, DISULFIDE와 S-알릴, 시스테인 S-ALLYL, CYSTEIN은 암세포의 세포자멸사의 포프토시즈를 유도하고 암세포의 혈관 신생을 억제하며 암세포의 전이를 막습니다. 즉, 마늘은 암의 발생, 성장, 전이의 모든 단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면역력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 24시간 쉬지 않고 외부 침입자와 싸웁니다. 이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이 바로 백혈구, 그 중에서도 특히 NK세포자연 살해세포입니다. 특히 환절기나 겨울철, 감기와 독감이 유행할 때 마늘의 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마늘을 섭취하면 체온이 약간 상승하는데 이는 면역계가 활성화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3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남성과 여성의 활력을 되찾게 해줍니다. 마늘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특히 성인 남녀의 생식,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의 경우 마늘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는 직접적으로 발기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발기는 본질적으로 혈관의 문제입니다. 음경 해면체로의 혈류가 원활해야 정상적인 발기가 가능한데 마늘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여 이를 돕습니다. 또한 마늘 속 알리신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여 성욕과 정자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여성에게도 마늘은 훌륭한 건강 파트너입니다. 생리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혈액순환 장애인데 마늘은 골반 내 혈류를 개선하여 생리통을 완화합니다. 또한 마늘의 항염 효과는 자궁내막증이나 난소낭종과 같은 부인과 질환의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에게 마늘은 큰 도움이 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뼈 손실을 마늘이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갱년기의 대표적 증상인 안면홍조와 불면증도 완화시킵니다. 일곱째, 마늘 속에 숨겨진 건강의 보물은 젊음을 지키는 항노화 효과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노화의 주범은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 DNA, 단백질을 손상시켜 주름, 백내장, 치매, 암 등 각종 노화 관련 질환을 일으킵니다. 마늘의 풍부한 S알릴시스테인 SAC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합니다. 특히 흑마늘 숙성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SAC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 항노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일본 히로사키 대학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 추출물을 섭취한 60대 이상 노인들의 인지기능 점수가 12주 후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피부 탄력도 측정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되었습니다. 마늘은 또한 텔로미어 염색체 끝부분 손상을 늦춰 세포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지는데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노화하거나 사멸합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이 과정을 지연시켜 생물학적 노화를 늦춥니다. 다음은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섭취 비법입니다. 비법 하나 자르고 10분 기다리기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늘을 다진 직후 바로 요리에 사용하거나 먹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늘의 잠재력을 반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성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늘 세포 안에 분리되어 있던 알리인과 알리나아제 효소가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응이 순간적으로 완료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적의 알리신 생성을 위해서는 약 10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식품과학과의 실험에 따르면 마늘을 다진 후 10분간 실온에 방치했을 때 알리신 함량이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비법 2. 열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마늘은 생으로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100 이상에서 급속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의 강한 자극이 부담스럽거나 위장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저온조리입니다. 60도에서 80도의 저온에서 짧게 가열하면 알리신의 상당 부분을 보존하면서도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온도에서는 S알릴시스테인과 같은 다른 유익 성분들이 오히려 더 잘 추출됩니다. 비법 셋. 공복 섭취는 금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좋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조언입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은 매우 강력한 자극 물질입니다. 빈속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성위염, 속쓰림과 명치 통증,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기존 위장 질환자의 경우는 위궤양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는 공복에 생마늘을 과다 섭취한 후 급성위염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마늘의 올바른 섭취 시점은 식사 중에 밥, 고기, 채소와 함께 먹습니다. 식후에는 식사 직후가 가장 안전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 빵, 치즈, 견과류 등과 함께 먹습니다.
특히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지방이 위벽을 코팅하여 마늘의 자극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삼겹살에 마늘을 곁들이는 한국의 전통은 매우 과학적인 것입니다. 비법 넷, 꿀과 식초, 올리브 오일의 활용법입니다. 마늘의 강한 자극을 완화하면서 효능은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절임입니다. 첫째, 꿀과 마늘의 절임입니다. 껍질 벗긴 마늘을 유리병에 담고 생꿀을 가득 부어 밀봉합니다. 서늘한 곳에 2주 이상 숙성시키면 마늘의 자극은 줄어들고 꿀의 당분이 발효되면서 유산균이 생성됩니다. 꿀마늘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탁월하며 기관지 질환에도 좋습니다. 주의사항은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은 꿀의 양을 조절하거나 소량만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식초 마늘 절임입니다.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에 마늘을 담가 2주 이상 숙성시킵니다. 식초의 초산이 마늘의 유황화합물과 결합하여 간 해독과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숙취 해소에 좋으며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여 당뇨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셋째, 올리브 오일과 절임입니다. 껍질 벗긴 마늘을 유리병에 담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부어 밀봉합니다. 냉장 보관하며 2주 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마늘의 지용성 영양소인 셀레늄, 게르마늄 등이 오일에 녹아나와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빵에 발라 먹기 좋습니다. 비법 5. 마늘의 적정한 섭취량 지키기입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이 마늘에도 적용됩니다. 권장 섭취량은 생마늘은 하루 2쪽에서 3쪽 정도 약 69지입니다. 구운 마늘 또는 절인 마늘은 하루 4쪽에서 6쪽 정도입니다. 마늘 분말은 하루 600mg에서 1200mg 정도입니다. 숙성 마늘 추출물은 제품의 권장량 따라야 합니다. 다음은 마늘의 과다 섭취 시 부작용입니다. 하나, 빈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빈혈은 마늘이 적혈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져 어지러움증을 유발합니다. 셋, 위염 및 위궤양, 출혈 경향 증가, 채취 및 구취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수술 전 2주간은 마늘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마늘의 항응고 효과가 수술 중 출혈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늘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나, 마늘과 꿀은 완벽한 조화입니다. 꿀과 마늘은 음양의 조화를 이룹니다. 마늘의 양적인 성질을 꿀의 음적인 성질이 중화시키면서 두 식품의 장점은 모두 살아남습니다. 꿀의 포도당과 과당은 마늘의 알리신 흡수를 돕고 꿀의 항균 성분인 메틸글리옥살 등은 마늘의 항균 효과와 시너지를 냅니다. 특히 겨울철 감기나 독감 예방에 탁월하며 기관지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 마늘과 생강은 따뜻함이 배가 됩니다. 생강과 마늘은 모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입니다. 함께 섭취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되며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한의학에서는 생강과 마늘을 함께 끓인 차를 생강마늘차라 하여 감기 초기, 몸살 감기, 냉증, 소화불량에 처방합니다. 셋,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조합입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가 바로 마늘과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은 마늘의 지용성 영양소인 셀레늄, 게르마늄, 비타민 E 등을 체내의 흡수율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수용성인 알리신과 달리 이러한 지용성 성분들은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장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혈관 건강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늘과 올리브 오일의 실용적인 활용법입니다. 마늘을 다져 올리브 오일에 2주간 숙성시킨 마늘 오일을 만들어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한다. 파스타를 만들 때는 올리브 오일에 마늘을 약불에 볶아 향을 내고 구운 빵에 마늘 오일을 발라 먹는다. 고기류는 해독의 파트너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삼겹살에 마늘 쌈을 먹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조화를 넘어 과학적으로도 완벽한 조합입니다. 육류, 특히 적색육과 가공육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습니다. 과다 섭취 시 혈관 건강을 해치고 발암물질인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HCA과 다완방향 족탄화수소 PAH가 생성됩니다. 마늘은 이러한 문제를 아래와 같이 완화합니다. 지방을 분해합니다. 마늘의 유황화합물이 포화지방을 분해하고 소화 흡수율을 조절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조절합니다. 알리신이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발암물질을 중화합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HCA와 PAH의 독성을 중화시킵니다. 소화를 촉진합니다. 마늘이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육류 소화를 돕습니다. 넷,
마늘과 브로콜리, 양파의 조합은 항암 효과의 삼총사입니다. 마늘, 브로콜리, 양파는 모두 십자화과 또는 백합과 채소로 유황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항암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파네스 ULFORAPHAN은 간의 2단계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물질을 무력화합니다. 마늘의 셀레늄은 이 과정을 더욱 촉진하며 양파의 퀘르세틴 QUERCETIN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마늘과 상극인 음식들로 주의가 필요한 조합입니다. 첫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계란의 과다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으로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지만 생마늘과 과다하게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황화수소 HS가 생성되는데 이것이 마늘의 유황화합물과 만나면 소화기관에 과도한 자극을 줍니다. 특히 날계란과 생마늘의 조합은 복통, 설사,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계란의 안전한 섭취 방법은 계란은 완전히 익혀서 먹고 마늘도 익혀서 소량만 곁들이기, 계란 요리 1인분에 마늘 1쪽 이하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둘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생꿀의 과다입니다. 앞에서 꿀마늘의 효능을 설명했지만 과다가 문제입니다. 꿀은 건강식품이지만 동시에 고당분 식품입니다. 백지당 약 80지의 당분으로 주로 과당과 포도당을 함유합니다. 꿀마늘을 만들 때 마늘보다 꿀을 훨씬 많이 넣거나 하루에 꿀마늘을 여러 번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된 사례 연구에서 한 당뇨병 환자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꿀마늘 10쪽 이상을 먹은 결과 공복 혈당이 120mgdl에서 180mgdl로 상승했습니다. 안전한 섭취법은 꿀마늘을 만들 때 마늘과 꿀의 비율을 7대3 정도로 유지하고 하루 섭취량을 3쪽에서 5쪽 이내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당뇨병이나 혈당 문제가 있다면 꿀 대신 식초나 올리브 오일 절임 선택합니다. 셋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인삼입니다. 마늘과 인삼은 모두 한의학에서 보약으로 분류되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둘 다 열성식품으로 몸에 열을 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함께 섭취하면 체내 열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 급상승, 코피, 두통과 어지러움, 불면증, 안면홍조, 소화불량 등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 땀을 많이 흘리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찬 것을 좋아하는 체질, 갱년기 여성, 안면홍조가 있는 경우 불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강남의 한 한의원 원장은 환자분들이 좋은 것끼리 합치면 더 좋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데 한약도 약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조합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마늘과 인삼을 함께 드시려면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하세요라고 조언합니다. 넷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매운 향신료입니다. 고추, 고춧가루, 후추, 겨자, 와사비 등 매운 향신료는 모두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생마늘까지 더해지면 위장에 2중 3중의 자극이 가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환자,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 치질이나 치루가 있는 사람, 위장이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는 마늘을 익혀서 소량만 사용합니다. 위장 보호를 위해 우유나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합니다.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 날은 마늘 섭취를 피하고 위를 쉬게 합니다. 다섯째, 위험한 조합은 마늘과 특정 약물입니다. 마늘은 식품이지만 강력한 양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항응고제인 와파린, 쿠마딘 등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액을 묽게 만듭니다.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코피, 잇몸 출혈, 멍이 쉽게 드는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내부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뇨약인 메트포르민, 인슐린 등은 마늘과 함께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인 혈당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상태가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식은땀, 떨림, 어지러움, 두통, 의식 저하 등이 있으며 심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HIV 치료제인 사퀴나비르 등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이 이 약물의 혈중 농도를 낮춰 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면역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등은 피해야 합니다. 장기 이식 환자가 복용하는 면역억제제의 효과를 마늘이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혈압약과 함께 복용은 피해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므로 혈압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압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안전수칙은 약을 복용 중이라면 마늘 섭취 전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수술 예정이 있다면 최소 2주 전부터 마늘 섭취 중단하여야 합니다. 약물 복용 시간과 마늘 섭취 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 간격 두어야 합니다. 이상 증상 출혈, 어지러움, 저혈당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본 글의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마늘 섭취 전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